네,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매 장세 속에서 각 섹터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섹터 인사이트 오늘 함께할 주제는요. 바로 OLED입니다. 중국 OLED가 미국에서 15년간 퇴출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충격을 가져다준 뉴스인데요.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우려가 될지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국의 OLED 대표 기업이죠. BOE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15년 동안 퇴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국내 디스플레이는 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먼저 좀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BOE의 퇴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ITC의 판결을 통해 가지고 판매 금지 내지는 네. 죄송합니다. 네, 판매 금지 수입 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졌었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뭐 아이폰의 일부 물량에 리퍼 물량에 좀 많이 해당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완제품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실상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국내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빠르게 상승했던 상승분을 좀 반납했던 히스토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네, BOE 패널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애플 역시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이 이제 국내에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칠 영향입니다, 연구원님. 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래도 애플을 중심으로 한 미국 체인에서 BOE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애초에 그 애플의 밸류 체인에서 패널을 공급하는 3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 이렇게 3사가 있었고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판매 가격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 거기에 대한 판매 프라이스 컷이라 그러죠. 판매 판가 인하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국 체인을 통해 가지고 BOE의 저가 패널을 받으면서 이 기존 고객사, 기존 공급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가격을 좀 하락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좀 한 기둥을 담당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BOE의 패널 자체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애초에 그 중심 주도권을 쥐고 있던 것들이 OLED에서는 특히 국내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BOE가 이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갑자기 뭐 수급이 몰릴 정도로 국내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그림을 보시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반응을 했다가 좀 빠진 흐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질적인 펀더멘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업황이 확실하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는 살짝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안에서도 BOE 관련주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선익 시스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실적 성장에 대한 배경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BOE 향으로 증착기, OLED 증착기를 크게 수주를 하면서 잔고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연간으로 좀 주가가 많이 크게 올랐던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작년에 수주했던 물량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해이고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것도 이런 영향으로 좀 좋게 나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출액이 한 1,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로 한 21%의 높은 이익률을 좀 인식을 했는데요. 선적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4월, 5월, 6월에 맞춰서 2분기에 대부분 물량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2분기 실적이 1분기 적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초 3분기까지 좀 안 분돼서 인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과 달리 2분기에 좀 실적이 몰리면서 인식이 되다 보니까 3분기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낮춰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BOE 물량만이 선익 시스템이 판매하는 증착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올레도스라던가 회사가 연구용으로 납품을 하던 이런 작은 증착기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은 3분기 실적 수준이 막 1분기처럼 이렇게 낮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다만 이제 선적 스케줄에 따른 이연으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연간 추정치 흐름은 좀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익 시스템 주가는 최근에 최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박스권에 갇혀서 주가가 좀 부진을 이어왔었습니다. 이 수주 연속성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 이 중국의 OLED 투자 확대를 지금 수혜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주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BOE
BOE향 물량이 굉장히 이 시장에서 정확한 네.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2분기 실적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할 수 있는 게 라인 한 개 가격이 2천억 이상, 그리고 뭐 전체 수주 금액이 뭐 4천억 이상이다, 이렇게 큰 규모로 수주한 만큼 이런 수주들이 연속적으로 터져줄 수 있느냐가 선익 시스템의 주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연내에 인식이 될 수 있었을, 그리고 올해 상반기쯤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던 이제 중국 고객사 중에서 비전옥스라는 OLED 증착 업체가 또 있거든요. 그런 업체나 혹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던 CSOT 같은 중국 다양한 패널사들에서 연속 수주가 나와야지 이제 이런 선익 시스템이 중화권 OLED 패널사들 대상으로 러브콜을 받는다라는 게임이 통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이 비전옥스 관련된 수주가 이제 각 디스플레이 업체들마다 파인 메탈 마스크 방식이 아닌 VIP 방식이라던가 잉크젯 방식을 좀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연속적으로 수주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주가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파인 메탈 마스크 방식 자체가 역사적으로 이온 이 양산성 자체를 무시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정부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만큼 그 정부의 요구에 맞게끔 다양한 증착 방식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양산성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봤을 때 파인 메탈 마스크 방식이 좀 경쟁력을 부합받게 된다면은 이제 선익 시스템의 8.6세대향 이 OLED 증착기의 수요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긍정적인 수주 모멘텀은 있지만 BOE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점은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자, 이렇게 호황제가 쌓여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말씀하신 네. 것처럼 BOE의 퇴출로 인해 가지고 뭐 결국 중요한 것은 BOE가 계속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느냐인 거겠죠. 장비 그렇죠. 업체인 선익 시스템 입장에서는 BOE 매출이 꺾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장비 업체들에게 발주를 내준다면은 선익 시스템의 펀더멘탈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다만 이제 BOE의 이 8.6세대 투자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이런 IT OLED 향으로 매출이 IT OLED 향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가지고 있는 점유율만큼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들이 전체 글로벌 시장 대상으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노버 같은 중국 업체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중국 내수 투자를 위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BOE는 또 이런 8.6세대는 특히 정부 보조금을 또 많이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8.6세대 투자는 온고잉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25년 연간 실적 기준하는 PR 4.9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영향에는 이제 그 환율이 좀 급락을 하면서 2분기 기준으로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선익 시스템이 기존에 그 손실로 인식을 했던 외환 관련 이익이 좀 크게 잡히면서 그 단기 순이익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연간 이제 PR 밸류 부담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를 제외하더라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당초에 시장에 소통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연간 추정치 자체가 좀 크게 변동 없이 선적 스케줄이 잘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BOE 향으로 나오는 매출만으로 인식할 수 있는 펀더멘탈 흐름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6만 원의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은 BOE향 매출을 고려하더라도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좀 충분하다.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목표 주가 6만 원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BOE 관련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아바코가 될 텐데, 아바코 역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주도 그렇고 실적도 성장의 연속성을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어떨까요?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그 4분기에 선적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BOE 향으로 수주했던 물량 2분기에 크게 인식이 되면서 선익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2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며 좀 호시적을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선적 스케줄이 또 없기 때문에 단기 급등락이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라인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4분기 실적이 또 올라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간 매출액, 그래서 이런 선적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실적이 등락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12months 포워드나 분기 흐름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 연간에 이야기했던 기존에 소통을 했던 그 선적 스케줄이 쭉 이어질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바코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연간 추정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시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바코가 디스카운트를 좀 받고 있는 이유는 말씀하신 수주 연속성이나 이제 내년에 먹고 살 거리들에 대한 리스크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내 수주가 리드 타임을 고려했을 때 연내 이제 추가 고객사에 대한 수주가 나와야지만 이제 내년에 아바코의 매출액이나 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큰 폭으로 성장했던 만큼 혹은 그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신규 수주를 통한 실적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신규 수주를 확보해서 실적 성장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국의 패널 업체죠. CAT
CSOT OLED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바코가 BOE에 이어서 동사의 수주까지 좀 따낼 수 있을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안 하면 죽는다는 선에서 열심히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사활을 걸고 이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파이메탈 마스크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B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바코가 선익 시스템이 파이메탈 마스크 방식의 그 OLED 증착기를 납품을 하고 아바코는 거기에 들어가는 물류 챔버 장비를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CSOT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려는 잉크젯 방식이 파이메탈 마스크 방식이 아니라서 선익 시스템의 수주가 단기간에 나오기는 또 어렵지만 잉크젯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하게 그 클러스터형으로 증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롤투롤 방식으로 인라인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물류 장비 수주 가능성이 또 점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OLED 증착 공정 이전에 TFT 공정의 스퍼터라던가 혹은 뭐 이제 진공 오븐 같은 기타 다양한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내 장비 그 수주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패널사들의 증착 방식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아바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익 시스템보다 수주 가능성은 조금 더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수주가 나와야지만 좀 가시성이 확보가 되면서 투자자분들도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섣불리 예상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것보다는 그런 스케줄을 잘 체크를 하시고 실적 흐름이나 회사의 재무적인 영향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OT 수주가 아바코 주가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선익 시스템보다는 아바코가 수주를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바코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지금 CSOT 수주를 제외하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에 내년에 먹고 살 수 있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상 회사가 영업력도 있고 그동안 이제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혹은 2차 전지 밸류체인까지 해가지고 납품한 장비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선익 시스템처럼 딱 그 기술적으로 첨단 영업을 가지고 어떤 쪽에 좀 특화되어서 특정 산업이 붐이 일어났을 때 뭐 선익 시스템을 가야 된다. 뭐 OLED 투자 파이메탈 마스크로 간다 하면 선익 시스템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가는 느낌이 아니라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뭐 예측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떤 업황의 둔화와 등락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이제 장비를 또 만들고 거기에 업체에 대응을 해서 납기를 하고 이런 영업력들이 또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 회사다 보니까 뭐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선에서 주가 흐름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하반기에 수주가 나오는 것들 체크하시면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에 이어서 아바코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면밀하게 살펴주셨습니다. 허준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